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AJAX라고 하는 기술은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이 프론트엔드가 우리가 작성하는 이제 HTML 파일입니다. HTML은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화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가 있어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이 백엔드도 하나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요청은 URL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엔드는 그 요청에 맞는 결과를 응답을 합니다. 이 응답의 형식은 HTML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XML이라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JSON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AJAX라고 불러요. 저는 AJAX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AJAX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차피 약자라서 뭐라고 부르건 상관은 없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A라고 하는 게 이제 비동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싱크로나이즈드 줄인 거고요. J는 자바스크립트, 또 A는 AND, X는 XML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술은 비동기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XML이라는 거를 다루는 기술을 뜻하는 건데, 이 XM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HTML의 할아버지격 돼요. HTML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 종류가 정해져 있죠. 근데 XML은 태그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만드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XML이라고 하는 게 같은 주제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name은 뭐 student라고 해놓고 name 이런 식으로 태그잖아요. 이거를 JSON으로 표현하면 name은 studen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글자 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글자가 들어갔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글자예요.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글자 수가 줄죠. 이거는 컨텐츠량이 많아질수록 좀 더 이 차이는 커져요. 그래서 XML하고 JSON하고 모두 키와 값을 짝으로 지어서 표현한다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XML보다 JSON이 글자 수가 더 적거든요. 글자 수가 결국은 용량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을 하는데 용량 큰 게 빠르겠어요? 용량 작은 게 빠르겠어요? 용량 작은 게 더 다운로드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JSON을 사용하는 게 속도 상에서 좀 더 이득이기 때문에 현재는 XML을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JSON을 설명할 때 항상 경량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용량이 작다고요. 가벼운 용량이라고요. 그래서 XML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다시 프론트엔드, 백엔드 왔다 갔다 통신. 자, 통신이라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죠. N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상황 안 좋으면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 나가서 한번 쓰려고 그러면 속 터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한 줄 한 줄 실행 되잖아요. 그죠? 한 줄씩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코드가 AJAX를 처리하는 코드였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5초가 걸린대요. 통신이 많이 안 좋았나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5.1초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벽돌이 된 웹페이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마우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AJAX 처리를 예전에 타이머 했을 때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그냥 따로 실행하세요 라고 해놓고 프로그램은 그냥 지갈 길 가버리는 거, 이거를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작업을 그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과 분리해서 별도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가 들어가는 대표적 케이스가, 첫 번째가 타이머,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봤었죠. 두 번째가 AJAX입니다. 나머지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우리 타이머 할 때 코드 어땠어요? 콜백 함수 스타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비동기 방식을 처리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타이머나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콜백 함수 딱딱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우리가 했었던 요소 생성 예제인데, 이 get item 요 예제 기억나시죠? 각각의 li 태그 클릭했을 때 이벤트도 걸렸어요. 자,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get 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작동을 한 거잖아요. 자, get item 함수 없이 그냥 여기를 함수 호출하지 말고 저 함수 로직을 이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릴게요. 이렇게요. 아까 그 함수 코드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코드 다시 보면은 클릭했을 때 li 태그를 생성을 했고요. 얘한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와 뭐 블루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넣어줘요. 여기서 li 클래스는 아이템 블루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안에다가 입력값도 넣어줘요. 땡땡땡 해주고 li 닫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li 태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도 만들어주죠. 자, 여기서 보세요. 크게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append child라는 아이들에 가는 요소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기 위한 콜백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보면은 li 태그를 생성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작동할 클릭 이벤트를 또 걸죠. 그래서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또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이게 ES5 시절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특징이에요. 그나마 예제를 제가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던 거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콜백 함수가 3중 4중으로 겹칩니다. 이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이렇게 콜백 함수가 무제한으로 겹치는 현상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콜백 지옥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공식 용어가 콜백 헬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예요. 어느 정도로 끔찍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게 코드의 흐름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었어요. 그래서 ES6 넘어오면서 이걸 어떻게든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나온 방법이 프로미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 프로미스의 원리까지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거 원리 몰라도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냥 코드 작성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객체가 주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요. 객체가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얘는 콜백 헬 대신에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특수한 코드 구조를 갖습니다. 통신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성공을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실패도 하겠죠. 내가 통신하려고 했는데 랜선 확 뽑아봐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예요. 일단은 여기서 통신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로딩이라는 메시지를 콘솔에 찍었어요. 실제로는 여기서 화면 중앙에 로딩바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접속할 대상 페이지 주소를 정해요. 얘가 백엔드 주소예요. 아까 AJAX의 원리는 그냥 이 파일을 소스코드 읽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통신이에요. 그러면은 통신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연달아 들어가요. 이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달아 붙어요. 이렇게요. axios.get이라고 해서 가져오면서 then catch final이라는 코드가 연달아 붙어요. 자, 이게 하나의 완전체 구조예요. 요 사이사이에 각각의 콜백 함수가 들어갑니다. then에 연결된 콜백 함수는 이 주소에 접속해서 컨텐츠를 제대로 가져왔을 때 실행을 해요. 캐치는 여기에 접속하는데 실패했을 때 실행이 돼요. 이 실패는 원인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요. 백엔드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백엔드가 에러 낼 수도 있으니까요. 파이널리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마지막에 무조건 실행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then에 연결된 게 실행되고 그 다음 파이널리가 실행돼요. 에러가 나면 캐치가 실행되고 그 다음 파이널리가 실행돼요. 파이널리의 용도는 딴 거 없어요. 로딩과 닫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 콜백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 하나, 콜백 함수 2개, 콜백 함수 3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then에 연결된 콜백 함수가 성공했을 때 실행된다라고 했잖아요. 성공했을 때. 그러면 아까 AJAX가 요 HTML 파일의 소스 코드를 읽어오는 거라 그랬죠? 그 내용이 콜백 함수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response.data를 출력해 보면은 이 주소의 소스 코드예요.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내 맘이에요. 자, 그래서 document.querySelector라고 가져온 다음에
요 result라는 영역에다가 이제 before end 해갖고 출력을 합니다. 종료 태그 직전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에러가 나면은 에러의 정보가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콘솔로 출력해서 확인해 봤고요. 에러점 메시지가 백엔드가 주는 에러 내용이에요. 그거를 알럼 메시지로 뿌렸습니다. 끝나면은 그냥 finish 됐다고 출력했어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지금 로딩 메시지 나왔죠? 콘솔.로그라고 해서 로딩이라고 나왔죠? 여기가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출력하는 response.data가 백엔드가 출력해주는 HTML 코드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맘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주소를 없는 주소를 넣어볼게요. 이런 주소는 없어요. 잘못 눌렀다. 자, 그러면은 에러가 났으니까 den으로 못 가고요. 캐치로 가요. 이때 console.error라고 해서 출력한 요 정보가 여기 이거예요. 이제 에러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얘가 JSON이거든요. 여기서 메시지라는 값을 출력하면은 백엔드가 주는 에러 메시지예요. 그래서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4라고 떨어지죠. 404가 페이지 not found를 뜻해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에러 처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미스라는 방법이 콜백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콜백 함수가 이렇게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없애려고 만든 방법인데 어쨌건 콜백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스타일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async await라는 방법이 나와요. 위에 거랑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코드 배치만 다시 한 거예요. 자, 성공했을 때 den이 실행된다 그랬죠? 자, ajax 호출을 할 때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그럼 얘는 비동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리턴 받아요. 그냥 평범하게. 이때 리턴 받는 게 den에 호출되는 요 리스폰스를 리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치 쪽에 들어가는 요 콜백 함수는 try catch 블록으로 대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finally도 이렇게 처리하죠. 그럼 콜백 함수 없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구문이 훨씬 더 심플해져요. 그래서 ajax 처리할 때는 그냥 요거를 한 세트로 준비를 하세요. 에러가 나면은 더 이상 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턴 해갖고 처리를 중단했고요. 캐치해서 리턴을 하면 finally를 실행하고 중단해요.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얘를 여기서 처리를 해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리턴을 하고 finally를 실행하고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response.data 여기에 들어있는 response.data가 백엔드가 주는 HTML 소스라고 했죠. 이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에러가 난다면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리턴이 안 돼요. 여기서 캐치를 띄워요. 에러 처리하고 리턴 만났네요.
파이널리 실행하고 여기 가서 중단을 해요. 그럼 여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삼으시면 돼요. 앞에서 봤었던 then catch finally보다 얘가 코드 구조가 더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제 AJAX라고 하는 건요,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내가 어떤 백엔드에 접속할지, 여기 코드 맨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읽어올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함수 안에서만 실행이 돼야 돼요. 헬로라는 키워드가 없어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도 되고요. 그럼 이 펑션도 없어지겠죠? 근데 어떤 함수냐면은 async라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예요. 그래서 async await입니다. 줄여서요. 요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은 펑션 키워드 빠지고 헬로 빠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요 구조를 클릭에 대한 콜백 함수에다가 async 키워드 붙여주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요 문법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HTML 파일이요, 지금 백엔드한테 접속해서 요 HTML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예전엔 단순히 한 줄인데 만약에 덧글쓰기 같은 거라고 하면 HTML 구조 되게 길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수가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고 그만큼 로딩 통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로딩 속도를 어떻게든 빠르게 하려면 글자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컨텐츠를 JSON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HTML은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듈 생성하는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요, 예제 수준은 똑같은데요, 이제는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내용이요, 제이슨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제이슨이에요. 이 스테이터스는 HTTP 상태 코드라는 걸 뜻해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00은 OK, 성공. 404는 not found.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은 잘못된 접근. 주소의 형식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0번대가 뜰 때가 있거든요. 500번대는 백엔드 에러예요. 500번대가 뜨면은 404가 뜨면은 내가 주소를 잘못 적은 거예요. 오타예요. 100%. 그 다음에 400이 뜨면은 주소가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아마 CRU기에서 본격적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500번대가 나오면은 백엔드 자체가 에러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엔드한테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없는 주소를 넣으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엔드가 일종의 텍스트용 백엔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지금 404 에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404 에러를 감지를 못해요. 대신에 내용이 없어요.
이 제이슨 데이터의 구조는 백엔드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제이슨 구조라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 맘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서버는 상태 코드, 결과 메시지,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컨텐츠를 넣어놨어요. 타임스탬프는 접속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그때그때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웹브라우저한테 요 전체 중에서 아이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추려서 화면에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에러 났을 때가 처리가 조금 늘었죠.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A 태그에 ID 값을 걸고요. 요 ID 값을 클릭했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딩이라고 메시지 하나 넣어주고 이번에는 제이슨을 출력하는 백엔드 주소를 걸었어요. 실제로 AJAX 구현할 때는 HTML한테 안 가고 이렇게 제이슨한테 가요. 자, 그럼 여기서 await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클릭 이벤트에 async 걸어야 된다. 요거 잘 까먹거든요. 네, 요거 항상 체크하시고요. axios.get 이라고 하면은 요 주소에 접속해서 이 컨텐츠를 가져온다고 이해하셔도 지금은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HTML 코드가 response.data였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콘솔.log로 출력하고 있으니까요. 출력하면은 콘솔에 아까 이 백엔드가 주는 요 제이슨을 자바스크립트가 그대로 받아옵니다. 출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response.data예요. 자, 요거 전체가 response.data인데 그러면은 response.data.item 이라고 하면 요만큼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것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아이템만 구조분해로 뜯어냅니다. 이제 얘를 어디엔가 출력을 해야 돼요. 아까는 백엔드가 HTML까지 다 줬는데 지금은 요것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H1 태그를 만들고요. 그 H1 태그에 text success라는 클래스 넣어주고요. 그 안에다가 아이템이 지금 요거예요. 요만큼 아이템.메시지를 넣어줍니다. 얘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H1 태그를 어디엔가 출력합니다. 이게 AJAX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요 아이템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점점 복잡해지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없는 주소를 처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는 콘솔.error 한 다음에 이 에러 정보를 콘솔에다 출력만 하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 에러 정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왜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정보를 파악해야 내가 지금 뭘 잘못 코딩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알럿
요청하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실제로 페이지 만들 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냥 클릭하면은 알로서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은 이렇게 하고 퉁쳐요. 근데 지금 여기 코드를 복잡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출력된 아까 그 에러 메시지 그거를 사용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에러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저장할 변수를 준비했어요. 자, console.log 한 다음에 에러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전체가 에러거든요. 이 안에 리스폰스가 있다면 그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해요.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가 있고요. 요 안에 데이터가 있죠. 자, 데이터가 있다면 이때는 상태 코드, 메시지, 그 다음에 아이템 다시 한번 확장해 볼게요. 아이템은 어차피 내용이 없으니까 비어있고요.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고요. 메시지 오케이, 스테이터스 200. 이게 원래는 404 에러가 떠야 되는데 지금 404 에러를 감지를 못해요. 지금 얘가요. 지금 이게 간이 백엔드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출해서 제목과 메시지로 구성해갖고 이제 알럿 창으로 출력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콘솔에는 에러 메시지를 좀 더 간편하게 출력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에 에러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놨어요. 자, 근데 만약에 response.data라는 게 없다면은 엑시오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에러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놨어요. 자, 이게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진 백엔드랑 연동이 된다면 지금 잘못된 주소를 입력했을 때 여기에서 404 에러 페이지 not found라고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백엔드가 간이 백엔드이기 때문에 404 페이지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200이라고 뜨면은 요거는 주소 오타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AJAX 코드는요. 일단 퀘치는 잠깐 없애놨고요. 주소는 우리가 갖고 오고자 하는 컨텐츠에 따라 매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async부터 여기까지 코드, 아까 캐치블럭 있었잖아요. 요 정도 코드는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 코드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다면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작성하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AJAX랑 관련이 없죠. 지금 AJAX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백엔드가 주는 컨텐츠 읽어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오느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게 적응만 하고 나면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가져와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더 중요해요. 문제는 앞으로 그럼 이만큼의 코드를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2번 파일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의 처리를 AJAX 헬퍼라는 코드로 모듈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AJAX 처리는 이렇게 간소화될 거고요. 에러 처리도 아까 그 길었던 에러 처리도요. 앞으로는 간소화 시킬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10분 전인데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5시 20분에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